대입빵빵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 자기소개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3번 인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인 대학 자율문항과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 나누어 주실 우리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4번 문항을 정복해 드릴 교사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자기소개서 4번을 대학 자율문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4번 문항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문항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대교 옆 공통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번 문항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정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1000자 또는 1500자 중 대학이 선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4번 문항은 대학마다 다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4번 문항을 정하긴 하지만 문항을 보면 해당 대학의 지원 동기, 대학이 선발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입학 후 향후 학업 계획 또는 진로 계획 등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가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 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지원 학과가 같다면 4번 문항을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소재와 맥락은 비슷하게 써도 되지만 4번 자율문항은 대학마다 맞춤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학의 인재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 해당 대학의 인재상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대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인재상이 있고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인재상, 학과 차원에서의 인재상이 있어요. 이런 인재상을 미리 확인하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게 4번 문항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재상은 대학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4번 문항은 각각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대교 옆 공통문항인 1번에서 3번까지 문항도 중요하지만 4번 문항은 우리 학교나 학과에 대한 관심도, 진학 의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합니다. 4번 문항도 정말 중요한 문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지원할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소개서를 1번에서 3번까지만 보통 작성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원 대학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대학에 4번 문항을 쓸지 알 수가 없어서 1번부터 3번까지만 우선 써보는 게 아닐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 문항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대학이 결정되고 그때 해당 대학의 4번 문항을 쓰려고 하면 1번에서 3번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수정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4번에 써야 하니 1번에서 3번까지 쓴 내용 중 어떤 내용은 4번에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4번 문항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4번 문항을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 전체가 수정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어요. 와,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더욱 바빠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원할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4번 문항을 1번에서 3번까지 문항을 쓸 때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4번 자율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4번 문항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네, 4번 자율문항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지원 동기입니다. 아무래도 왜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면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제가 대학 관계자라고 해도 이 학생이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원 동기는 자신의 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원 동기의 경우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진로를 향해 고교 시절 열심히 노력했던 활동들을 쓴 후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혹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그 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하였다. 이런 패턴으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교 활동 영역 부분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내 활동 중에서 대학 및 학과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입뻥뻥 자기소개서 사회를 보시더니 아주 적용력이 많이 느셨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학과 정보 및 인재사항이 바로 4번 문항에서 대학마다 맞춤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이 대학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야, 우리 사회자님 적용력이 이제 그냥 이 자리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자기소개서 마지막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자님 아주 자기소개서를 득도를 하셨네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입뻥뻥을 꾸준히 시청한 우리 학생들도 아마 저처럼 자기소개서에 득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위해 했던 활동들을 소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꿈과 연결을 해야 하니 4번 문항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의 전문 법률가가 되어 국제통상협상에서 활약하고 싶은 꿈을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국제적 경제학도 양성이라는 인재상을 가진 대학의 학과에 지원을 하였죠. 이 학과에 법 경제 트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법률과 경제를 함께 배우면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지원 동기를 썼던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4번 문항을 쓰기 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입학 후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입니다. 입학 후면 대학 들어가고 나서인데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의 대학 4년간의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항 역시 꿈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자신의 꿈, 진로, 관심 분야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주셔야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개발이 꿈인 학생이 응용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화장품 개발과 관련한 교육 과정의 일부를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한 학과 동아리, 어학 코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응용화학공학과에 지원한 학생 중에 이번엔 신약 개발이 꿈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제 무기화학보다는 유기화학을 언급하면서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과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자신이 수학과에서도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어 수학과에 지원하였는지, 미적분학인지, 기하학인지 이처럼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정한다면 이 문항을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일부 학생들은 입학 후 학업 계획이라고 하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과정을 보고 단순하게 과목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학과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의미 없이 적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는 이 문항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신의 이야기 없이 단순히 대학 홈페이지 내용만 기술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관심 분야라고는 하나 고등학생이 대학 교육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과 홈페이지를 계속 봐도 어려워서 문항 작성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 전공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대학이 전공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학에서 제작한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학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은 단과대학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서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담당 교수님이나 혹은 뭐 조교, 뭐 대학원생들과 직접 연결해줘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 학과에 지원할 고3 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기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아, 학생이 대학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고요? 네, 지금은 대학이 이런 진로 정보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학에 전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충남 진로진학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 드릴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은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율문항으로 또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나요? 네, 다음은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학은 학생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이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적합한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니까 궁금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패턴과 비슷합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대학의 인재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향해 고교 시절 노력했던 활동들을 쓰고 그 활동으로 길러진 자신의 역량과 강점이 이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하기에 이 대학, 이 학과는 이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대학 인재상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차원에서의 인재상,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인재상, 모집 학과 차원의 인재상을 두루두루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 우리 사회자님 그냥 이 자리로 옮기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응용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칭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때 언급할 인재상을 두루두루 적되 가급적이면 뒤에 이어질 학생의 꿈과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항은 정말이지 대학마다의 인재상을 고려해서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이번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입니다. 와, 선생님이 꾸민 친구들이 귀를 쫑긋 기울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들도 다양한 유형의 사범 문항들이 있지만 보통 자신의 교직관 또는 교사로서의 자질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을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문항들을 쓸 때 팁을 준다면요? 학생들이 자신의 교직관이나 교직 인적성을 드러낼 때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들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꼭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관을 드러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고교 시절 멘토링하면서 학습자와 소통했던 경험이나 뭐 스포츠 클럽이나 동아리에서 소통으로 갈등을 극복한 뭐 그런 경험들을 같이 써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문성을 갖춘 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자신의 해당 교과의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 탐구해 본 경험이나 혹은 해당 교과의 수업 지도안을 뭐 작성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을 함께 쓰신다면 아마 거기에 진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확 와닿네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학생들은 그동안 여러 명의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를 만나왔을 거예요. 그중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그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자신을 교직으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써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느낀 학생은 나중에 그 교직관을 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대학에 4번 문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까지의 문항을 작성할 때 지원 동기나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활동에 녹여 넣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1번에서 3번 문항은 공통 문항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대학 맞춤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만을 위해 써주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대학도 학생에게 보다 호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 예전에 한번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연애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옆에 있는 내 동성 친구한테 줘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편지라면 뭐 그런 편지는 별 감동이 없지 않을까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써준 편지였을 때 그 남자한테 더 호감이 가지 않을까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아쉽지만 슬슬 정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대학별 자율문항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인재상과 관련된 고교 활동은 꼭 4번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항에도 작성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서 활동을 묻는 서울대 4번 문항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지 못한 4번 문항의 유형은 담임선생님이나 학생을 잘 아는 그런 교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마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4번 대학 자율문항과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자기소개서는 모두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